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타스 한국지사의 박성훈 지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로유학원에서 초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좀 공유 드리기 위해서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그 주제가 아마 광고가 된 건 국가별 대학 유학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분들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라는 걸 거쳐서 보통 해외에 있는 대학들 진학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 유학을 많이 가는 주요 국가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시간이 이제 제한적인 관계로 대략적인 내용들, 좀 주요 특징들 이런 것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해외 대학을 진학하시려는 분들, 이제 국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가 좋은가요? 뭐 이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국가별 대학 유학을 40분, 30분에 총정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국가별로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이런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계획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학교 학사 과정을 입학하는 그걸 위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입을 할 계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석사를 계획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기 유학을 계획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 오늘 설명드릴 내용 주제는 이제 학사를 입학하는 것 과정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예, 저도 이게 처음 하는 거라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좀 미숙한 점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국가별 대학교 진학 과정,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패스웨이 과정, 이렇게 이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드리면서 저는 이제 나비타스 한국지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비타스는 이제 교육회사입니다. 교육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호주, 영국, 또 네덜란드도 있고 캐나다, 미국 대학교도 이제 로고들이 쭉 있는데, 나비타스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하고 교육 그 프로그램들 학교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40여 개 되는 국공립 대학교, 주로 이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교와 제휴해서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해당 대학교 입학을 위한 이런 과정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오늘 이제 뭐 총정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유학 관련 일을 하고 한국에서 그 유학원분들, 또 이제 학생분들에게 그 진학 과정을 오랫동안 소개하다 보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나라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주제로 그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비타스라는 기업이 그런 이제 그 과정이다. 그리고 사실 패스웨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일반 명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은 이제 고유 명사처럼 돼버려서 이게 처음 듣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패스웨이는 말 그대로 어떻게 그 생각하면은 뭐 하나의 어떤 지름길, 뭐 디딤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외 대학교를 갈 때는 그 한국과 교육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국가에 따라서는 좀 차이도 있고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바로 대학교를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혹은 준비 과정으로서 보통 하게 되는 뭐 예비 대학 과정이 됐건,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 아니면은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하건, 아니면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고 하건, 이제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들은 틀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전체를 다 해서 패스웨이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패스웨이 과정들은 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대학교 로고들이 쭉 있는데 그 과정들은 어디 무슨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안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기숙사도 사용하고 거기에서 그 소정의 과정들을 잘 마치면 1학년에 입학하기도 하고 또 2학년에 편입하기도 하고 또 석사 과정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해진 과정들을 이수하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패스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가 일단은 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이제 대학교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뭐 과정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짧은 기간 동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내용들, 평균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제 대학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는 전공 과목이 어떤 것들이 이 나라에서 좋고 또 인기가 있고 뭐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학비,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교육제도들이 조금씩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에서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호주의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캐나다를 갈 때는, 또 미국의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떤 과정을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각 국가별로 사실은 저희가 나비타스에서 제휴하고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좀 비슷비슷한 수준의 뭐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라든지 사실은 뭐 이게 동일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보통 평균적으로 한국에도 조금 알려지기도 했고 랭킹도 세계적인 랭킹도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을 이제 국가별로 네 군데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샘플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학교들에서 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서는 학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유학을 계획하신 분들이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는 졸업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지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옆에서 지금 저희 종로병원 차장님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뭐 중요한 질문들 바로바로 답변 드릴 내용들은 미리 답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통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뭐 숫자가 많이 있고 복잡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쭉 있는데 대학교가 호주, 영국, 캐나다는 많지 않다. 다 국립대학교만 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호주 대학교 무슨 대학교 붙으면 다 공립입니다.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는 버킹엄 대학교라는 학교를 제외하고 다 국공립이에요. 캐나다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무슨 대학교? 다 공립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뭐 UBC, 사이먼 프레즈 다 공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는 대부분의 공립대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립대학교가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사실 이제 사립대학교도 많고 공립대학교도 많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총 그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3,800개 정도 있고요. 미국이 이제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공립,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퍼블릭에는 국립, 시립, 뭐 주립 등이 해당이 될 텐데 그것만 6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정리, 호주, 영국, 캐나다는 다 공립이더라. 미국은 사립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은 자, 호주, 영국은 학사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이 대학을 가면 4년제 대학교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호주나 영국에서는 4년제 대학교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호주에서 영국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받게 되는 학사 학위는 3년 과정이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학사는 호주, 영국은 3년이다. 그 다음에 호주 보시면 공학은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학을 포함해서 몇몇 개의 조금 전문적인 전공들은 4년 이상의 기간인 전공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호주는 1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나 미국은 아주 쉽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대학교 4년이고요. 석사가 대학원 가시면 2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칸을 보시면은 호주, 영국은 전공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호주, 영국은 쉽게 해서 그 교양 과목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선택 과목은 있지만 우리처럼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폭넓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영국의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 이미 짜여져 있고요. 거기 과목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학부 그 시스템에 있어서 1학년, 2학년 때는 교양 과목, 또 전공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과목을 포함해서 폭넓게 공부를 하고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그때 좀 또 심도 깊은 전공 과목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캐나다, 미국은 한국과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기하는 게 호주나 영국은 교육 철학이 창의적인 전문가 양성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인 교육 형태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이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연간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학교가 미대 가면 비쌉니다. 그죠? 의대 가면 더 비싸고요. 공대가 더 비싸기도 하고 문과보다 뭐 이렇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학비는 보통 일반적인 문과계통 경영학과의 학비를 학교들 중에서 가장 싸다는 학교, 어떻게 보면 학비가 좀 낮은 학교, 그다음에 가장 비싼 학교 레인지로 제가 일단 최대 최소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그 각각별로 되어 있는 거는 각 나라의 통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경우는 호주 달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되어 있고, 영국은 파운드, 캐나다는 캐나다 달러, 미국 US 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기가 지금 A 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환율이 지금 그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더 많이 막 차이가 많이 막 변동하고 있어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제 한화로 적어 놓긴 했는데, 요거는 그 정도 레인지, 범위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쭉 보시면은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호주, 영국, 캐나다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그죠? 네. 보통 가장 좀 학비가 낮은 공립학교랑 가장 비싼 학교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그 정도의 범위고 사실은 큰 차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영국, 캐나다 비쌉니다. 보통 한 뭐 좀 학비가 좀 저렴한 곳들이 한 1,500만 원 뭐 정도 내외, 비싼 곳들이 한 4천만 원, 3,500, 4천 정도 되고, 한 1년간의 한 학년 학비만 기준입니다. 여기 뭐 기숙사 비용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일단 공립하고 사립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공립은 보통 공립의 대부분 학교들이 주립대학교들인데 주립대학교들도 그 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립대학교 학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또 좀 더 높은 데도 있는데, 보통 공립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2만 불에서 4만 불 내외 연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립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4만 불부터 학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이거 PPT가 설명이 끝나고 공유되는지. 공유. 네. 공유, 글쎄요, 저는 뭐 공유 드려도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내용을 저희가 종로유학원에 남겨놓고 드릴 거니까요. 이쪽에서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음에 인기 전공을 좀 보겠습니다. 전공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호주나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이게 뭐 모든 경제도 되게 글로벌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경영 경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공계, 특히 이런 바이오 관련 생명과학 분야, 이런 분야들이 이제 앞으로도 전망도 좋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 전망이 좋고,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 영향으로 다 IT 관련, 사실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그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공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는 인기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국가별로 이게 통계가 좀 정확하게 나오는 국가들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호주에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캐나다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전공들을 많이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계열별로는 뭐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최근 것까지는 아니죠 돼 있는 것 같고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어떻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랑 아니면 제가 정부나 그 나라 정부나 아니면 그 기관에 나오는 것들 좀 보고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어떤 뭐 경향이라고 할까요? 호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경영, 경제, 호텔 경영, 회계, 마케팅 다 많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호텔 경영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호주 쪽으로 좀 유학 가시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관광이 또 산업이 호주에서 아주 큰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이 이제 건강, 의료 관련 학과들, 간호학과, 뭐 간호학 유학 가신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물리치료, 약대, 방사선과 이런 전공들 아니면 뭐 치과 관련, 뭐 치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IT나 컴퓨터 관련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을 보면 영국도 되게 비슷한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트 앤 디자인, 미술, 디자인 또 관련된 뭐 예술 경영이라든지 이런 예술과 관련된 영국이 또 뭐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들이 많고 그 이외에도 또 뭐 국제관계학이라든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국제개발학 이런 전공들도 영국에서 인기가 있고 뭐 범죄, 뭐 심리, 수사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사실은 호주, 영국,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는 한국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학위 과정을 찾는 비율은 좀 적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보다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떻든 보면은 캐나다도 이제 그 발전된 산업이 혹은 또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캐나다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광업과 관련된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이런 전공들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경영 경제가 한 25%, 미술 아트 앤 디자인이 20% 정도,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금 과학 이제 스템이라고 보통 분류하는 거기가 이제 다 합치면 거기도 한 20% 이상 뭐 이렇게 뭐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 분야로 가면 아마 스템 비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템이라는 용어가 뒤에도 나올 텐데 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줄여서 스템이라고 하고요. 보통 미국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과학 분야, 공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뭐 가장 뭐 앞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스템 관련 이 분야는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템 전공에 있어서 많은 이제 유학생들한테도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또 이후에 유학을 알아보시면서 스템 전공이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표기된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스템 전공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스템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공학 스템 전공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쭉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다른 전공들 같은 경영 경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외국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특히 의료 전공 예를 들어서 의대,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별로 외국 학생들이 입학하는 걸 제한하는 전공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는 과별로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들을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제한을 하고 있지는 그러니까 다 입학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원이 할당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간호라든지 이러면은 학이라든지 의료 전공들 특히 물리치료 이런 전공들 같은 경우 외국 입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학교 입학이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국가 정책이랑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예를 들어서 2년제의 컬리지에서 간호학을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데 영주권 보통 4년제 간호학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
그 소지 이상한 학생들부터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의대, 치대, 법대, 건축. 이거는 미국에서는 뭐 캐나다는 마찬가지고 전문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왜 의전원이라는 게 있죠. 의학 전문대학원인가요? 그다음에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데가 법학 전문대학원이고, 요게 이제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의대, 치대, 법대, 건축학과는 학부 4년제 대학교에는 이 전공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다 졸업을 한 이후에 그 대학원 단계에 있는 의전원 또 치과 대학교, 로스쿨을 진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의대를 가면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의대를 가서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식이랑 영국식이 조금 그런 식이 틀리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의 의대가 한 15군데 있는데 반 정도는 미국식이고 반 정도는 영국식이에요. 네, 7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 과정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가별로 어떤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입학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미국에서 의대를 가겠다, 법대를 가겠다. 그러면 의대나 법대를 지금 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학부로 관련된 전공 혹은 관심 있는 전공으로 가실 수 있다. 먼저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전문 과정으로 따로 대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들이 미국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교육제도인데, 네, 질문이 있는데, 예, 호주 간호학과도 영주권이 없으면 못하나요? 다시 한번요. 호주 간호학과도 영주권이 없으면 못하나요? 영주권이 없어도 호주 간호학과는 입학 가능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국가별 교육제도, 또 질문 있으면 중간에 말씀 주세요. 네. 네. 그다음 국가별 교육제도인데 제가 아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나라고 틀린데, 빨간색이 대학교, 곤색이 대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색은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보시면은 영국은 고등학교가 1년 올라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12학년이죠. 호주도 12학년입니다. 한국은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게 사실은 유치원을 제외하고 12년간 교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등교육이 될 텐데,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영국은 중등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A 레벨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총 공부하는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학년보다 1년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레벨 2년 과정을 하고, 내가 A 레벨에서 관심 있는 과목, 공부할 과목들을 보통 3과목, 4과목 정한 다음에 그 과목을 공부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3년이 되고요. 영국도 이제 석사 과정의 대학원이 보통 이제 자료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은 뭐 수업 석사, 연구 석사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대학원 석사 과정은 수업 석사고, 실제로 내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나중에 논문을 내고, 요런 과정은 이제 토트 마스터, 이제 수업 석사로 부르고, 요 과정은 보통 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호주는 좀 잠깐 있다가 하고,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보면, 미국, 캐나다는 너무 쉽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년 하고 석사 가면 2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건 뭐냐면, 제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전문 과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원에서 개설이 되는데, 의대, 메디컬 스쿨, 로스쿨 이런 것들은 기간들이 보통 다 길죠. 4년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원은 일반적인 전공이다 이 말씀이고요. 호주의 경우는 고등학교는 12학년에 졸업을 한 다음에 대학교는 3년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대학교 4학년이라고 지금 작은 네모가 하나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대, 엔지니어링 전공들은 4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라든지 약대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전공들도 4년 과정인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학부는 3년이지만
전공에 따라서 4년 과정인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좀 복잡하게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지 1-2년은 뭐냐. 전공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대학교 때 한 전공이 이거고 대학원에 가서 할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경영학으로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보통 1년이나 1년 반이면 마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전공을 했는데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경영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적기 때문에 기간들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복수 전공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금융, 회계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도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간들이 1년에서 2년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되게 비슷하다. 예. 그렇지만 영국은 13년 한다더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영국, 호주는 대학교가 3년이라더라. 그 다음에 대학원은 영국은 보통 1년, 미국은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가 좀 어느 정도 좀 내가 관심 있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정보 이해가 되셔야 다음에 바로 보실 내용들이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출발점을 일단 같이 해봤어요. 회색이 딱 되어 있는 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무슨 고등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한국에서 졸업을 했다. 예. 여기서 막 자사고 특목고 뭐 특성화고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냥 하고 또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치면 영국의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요거는 파운데이션 이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통 파운데이션 이어라는 게 이어가 들어가 있죠. 1년이. 근데 실제로 기간은 9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기간은 뭐 보통 9개월 정도입니다. 학기 기간은. 그래서 또 9개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영국의 대학교에 1학년을 입학하는 게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죠? 다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은 다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 안 해도 되나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같은 전공. 그때는 대학교 다닌 학교 전공 평점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나머지 경우는 다 파운데이션 해야 된다. 캐나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캐나다, 미국은 사실은 여기에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도 있고 또 뭐 한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은 미국의 어느 주립대학으로 넣어준 뭐 그런 게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편입도 되고 근데 여긴 편입지가 없는데 어떻든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을 가지고 영어 성적, 내신 성적 그리고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 플러스 SAT 또는 ACT 그리고 AP 이걸 준비해서 미국 대학교로 1학년 입학한다. 이게 한 방법. 쉽죠?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 고등학교 다니면서 SAT 이거 AP는 일반 고등학교는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미국 대학교 중에서 일부, 캐나다 대학교 중에 일부에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지금 미국은 지금은 한 1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패스웨이라는 과정이 명칭이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패스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요게 일단은 대학교 안에서 1년을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1학년 과정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이걸 가르치면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 바로 가서 수업을 하는 건 좀 어렵지만 다른 교육 환경에서 온 학생들이 동일한 과정을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쉬운 방식으로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준비가 좀 잘 되면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패스웨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설된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가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대학교에는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는 이게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대학교들, 뭐 두세 군데 대학교들만 지금 이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2년제 컬리지, 뭐 미국의 경우는 보통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서 거기에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으로 다시 편입을 지원해서 편입을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앞에도 그렇지만 영국 방식이랑 똑같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패스웨이라는 걸 거쳐서 2학년을 편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호주에서는 보통 디플로마라고 하고 요 디플로마 과정 마찬가지로 호주 대학교 안에 보통 이제 병설로 만들어놓은 그
같은 캠퍼스에 만들어 놓은 무슨 컬리지, 뭐 인터내셔널 컬리지, 뭐 예를 들어서 호주 멜버른에 있는 디킨 대학교에 있는 디킨 컬리지에서 디플로마를 하고 그다음에 2학년으로 디킨 대학교 2학년 편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플로마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장점, 기간이 짧아집니다. 네, 디플로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과정 대신 배우는 거고 과정도 똑같아요. 기간도 같고 학비도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2학년, 3학년 편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짧은 기간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학위 과정,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경제적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표에서 녹색 부분, 좀 짙은 녹색,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 포함해서 패스웨이다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십 개, 몇백 개, 뭐 몇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리합니다. 그죠? 예. 한국 대학교는 비싼가요? 싼가요? 아니면 한국 대학교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은 학교도 있고 비싼 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여러분의 편의를 돕고자 저희가 패스웨이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도 한국 학생들도 많이 좀 인기도 있고 또 많이 가기도 하고 학비도 그 국가에서 특별히 비싸고 싸지 않은 이런 학교들로 나름대로 제가 추려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들을 이제 이 네 학교를 이제 샘플로 쓸 거예요. 샘플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보시면은 그리피스 대학교입니다. 맨 왼쪽에 호주에 있는 학교고요. 퀸즐랜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퀸즐랜드 주죠. 그리고 브리스번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실제 캠퍼스는 브리스번 골드코스트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세계 대학교 랭킹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은 세계 대학교 랭킹이 뭐 TH가 이제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타임스 이제 에서 나오는 랭킹 요거 많이 쓰죠. 뭐 제일 권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QS입니다.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요거는 대학교의 전체 랭킹이 나오기도 하고 서브젝트 랭킹, 전공별 랭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임즈랑 세계 랭킹, 이 QS 랭킹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QS 랭킹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게 랭킹이라는 게 선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을 하는데 무슨 뭐 연구 실적 또 뭐 재정 뭐 이런 것들 어떤 학문과 관련된 것들 플러스 재정이라든지 또 글로벌 얼만큼 이제 국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근데 두 기관의 평가는 이제 방식이 차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도 어떤 데는 뭐 굉장히 랭킹이 높고 또 다른 랭킹에도 좀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피스 대학교 타임즈 세계 랭킹, 타임즈는 200위서부터는 50위 단위로 끊어서 나옵니다. 200위부터 250위를 다 한 카테고리에 넣어요.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200이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가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 게 일단은 이 세계대학교 랭킹을 할 때는 전 세계 18,00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해에 그러니까 2020년 랭킹일 거예요. 2019년 랭킹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이때의 이제 그 랭킹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고대까지가 아마 200위로 포함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연대가 200위 정도 아마 200이 안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성균관대 이 정도가 아마 보통 한 252 정도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피스 대학교 QS 세계 랭킹 중에서 이제 QS 전국 랭킹이 나오는데 호텔 경영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피스 대학교가 호스피탈리티에서 이제 22가 됐고 그다음 간호학이 유명한 학교고 뭐 이 학교들이 지금 그리피스 대학교도 학생 수가 뭐 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무슨 문학부터 시작해서 뭐 의대도 있고요. 뭐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랭킹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만 추려봤는데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음대, 미대 이런 것들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레스터. 레스터는 세계대학교 랭킹은 167위, 그 다음에 세계 랭킹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43위, 그 다음에 컴플리트 유니버시티 가이드 영국 거죠. 영국에서 나오는 영국 이제 에서는 영국
국내 영국 내에 대학교 랭킹, 대학별 랭킹, 전공별 랭킹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신문사들이 이걸 하는데 컴플리트 유니버스 가이드나 아니면 가디언이나 이런 데들 걸 타임스하고 많이 쓰죠. 그래서 레스터가 뭐 우주공학이라든지 공학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국에서 뭐 100개가 넘는 뭐 130개, 130개 되는 학교들 중에서 상당히 상위 랭크가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쭉 뽑아놓은 학교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뭐 제일 랭킹이 좋은 학교를 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학교가 공교롭게도 학교 로고가 다 빨간색이에요. 색깔도 비슷하게.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고 밴쿠버에 있습니다. 캐나다죠. 캐나다 밴쿠버 서부의 큰 도시죠. 밴쿠버 있고요. 세계대학 그 타임스 랭킹은 250, 300일 레인이고, 그다음에 이 학교는 그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제 그 랭킹이 맥클린께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보통 뭐 의대에 있는 랭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종합대학교 분야가 따로 있고요. 종합대학교 컴프레hen시브 유니버시티 여기서는 지난 14년 동안 이제 랭킹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뭐 비즈니스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계 랭킹을 보자니까 이제 고고학이 되게 높았고요. 근데 이 학교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한 3만 명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바로 뒤에 나올 학교 같은 경우는 5만 명 훌쩍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가 갖고 있던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세계 랭킹은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유메스. 유메스는 이제 미국은 주별로 이제 주립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뉴욕 주립대, 뉴욕 주립대도 한 3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고, 캘리포니아는 주가 커가지고 거기는 한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라고 붙는 게, 뭐 UC 버클리도 있는가 하면 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좋은 데도 있고 또 조금 들어가기 좀 수월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동부에 있죠. 그죠? 동부에 보스턴이 이제 중심 도시고, 여기는 주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동부에 있는 주들이, 특히 이제 그 동북부에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들이, 주들이 이게 면적으로 크진 않은데,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가 5군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에서 UMass라고 줄여서 이제 하게 되고요. 거기에 5군데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 뭐 그러니까 세계대학교 랭킹은 UMass로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러죠? 하나로 나가고, 완전체라고 그러죠. 완전체로 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 대학교 랭킹은 캠퍼스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에머스트가 미국 내에서 64위, 그다음에 로엘 캠퍼스가 157위, 보스턴 228위. 그 외에도 이제 메디컬 스쿨이 있는 또 캠퍼스가 별도로 있고요. 또 다트머스라는 캠퍼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랭킹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비도 여기가 보통 평균적인 미국 대학교 주립대학교 중 평균적인 학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샘플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패스웨이와 CC 중에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게 유리하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얼만큼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적은 어땠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예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질문 주신 분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추천드릴 수는 있지만,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해외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보통 그 나라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따는 것까지 목표인가요?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지금 방금 문의 주신 내용은 뒤에 제가 따로 슬라이드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나요, 지금?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정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 과정 입학 조건, 그래서 그리피스 대학교, 영국의 레스터 대학교, 그 다음에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유메스 이렇게 쭉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앞서서 제가 표를 하나 보내드렸죠. 빨강색 있고 녹색 있고, 그죠? 그래서 호주는 그리피스 대학교는 디플로마 통해서 편입하면 된다. 2학년으로.
그러면 디플로마 1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3년. 3년이면 끝난다. 네. 모든 전공이 되진 않지만 대부분이 전공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디플로마를 어디 가서 공부하나요? 그리피스 대학교 캠퍼스에 가시면 그리피스 컬리지가 안에 있어요. 네.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기숙사 써도 되나요? 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피스 컬리지에 시작하시면 그리피스 대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디플로마가 학비가 더 비싼가요? 같거나 조금 쌉니다. 그래서 그냥 학비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 통해서 유학생들이 호주 대학교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레스터 대학교에 가면은 레스터 글로벌 스터디 센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뭘 가르치냐? 파운데이션 과정을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내가 뭐 경영 계열 또 뭐 공대 계열 이 계열별로 나눠진 파운데이션을 듣고 잘 맞추면 입학하게 됩니다. 잘 맞춘다는 얘기는 파운데이션 하고 대학교를 다 가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파운데이션마다 틀린데 대학교에서 안에서 하는 파운데이션들은 보통은 이제 기준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스터만 갖고 말씀드리면 90%는 갑니다. 그냥 쉽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쭉 등록을 하시고 과목을 보통 뭐 이렇게 10개 정도 듣게 되는데 특별하게 페일 없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버나비 캠퍼스, 버나비가 메인 캠퍼스인데 가면은 프레이저 인터내셔널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한 2,000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니버시티 트랜스퍼 프로그램 UTP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과정이 12개월이에요. 그래서 12개월 하고 내가 그 전공 선택한 전공에 맞춰서 UTP 과정을 12개월 하고 2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총 4년이 되겠죠. 그래서 1학년 대신 UTP를 한다. 자, 유메스로 갑니다. 유메스는 모든 캠퍼스에 있지는 않은데 보스턴, 로웰, 다트머스의 패스웨이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패스웨이 과정을 하고 대학교 2학년 편입을 하면 똑같이 4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린 약간 그 표가 그 설명해 드린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어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한국의 내신 성적을 주로 봅니다. 수능은 안 보나요?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습니다. 내신이 안 좋아도 들어갈 수 있나요? 보통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또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추천을 드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스웨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디플로마, 영국의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캐나다의 트랜스퍼, 미국의 패스웨이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점수를 보겠죠. 영어는 영국은 사실은 IELTS만 토플을 안 받아요. 그렇긴 하지만 호주, 캐나다, 미국은 IELTS도 받고 토플도 받습니다. 요즘 뭐 피어슨에서 나오는 뭐 PT나 뭐 듀오링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점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통 IELTS 5.5 학교에 따라서는 6.0 정도, 토플로 따지면 70에서 79 정도가 보통 이 그 패스웨이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뭐 잘하는 분들도 요즘 많아서 이건 좀 어려운데 보통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평균적인 실력이 IELTS 4.0,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 보통 보면 이 학생분들이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하시면 대부분은 5.5, 6.0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이미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면 됐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신인데 내신은 주요 과목을 봅니다. 주요 과목이 뭔가요? 아주 쉽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또는 과탐 이렇게 보고요. 3학년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2학기 성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는데 외국엔 들어갑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 2학기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과목을 등급으로 봅니다. 다른 데들은 점수로 보던데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유학교들은 등급을 보고요. 보통 주요 과목을 3학년 1학기, 2학기 6등급 이내, 5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는 데도 있고 네 과목만 뽑아보는 데도 있고 조금 틀리긴 한데 보통 이런 주요 과목이 여기 나와 있는 정도라면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학교에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좋은 데라서 아시죠? 거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학교라서
등급이 어렵습니다. 근데 특목고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약간의 그걸 주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자사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사고가 사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등급을 뭐 더 쳐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학교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등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죠? 뭐 안 어렵죠, 입학하는 거. 너무 쉬워서 이거 좋은 학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학비랑 기숙사 비용 되게 복잡하게 글씨가 많은데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쭉 볼게요. 그래서 이게 기숙사가 어떤 데는 기숙사가 새 거고 새로 지어서 시설도 좋고 뭐 그래서 좀 비싸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학기당 받고 어떤 데는 주당 받고 그래서 저도 이거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그냥 9개월 정도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기숙사는 그냥 보통 학생이 많이 하는 거 정도를 그냥 어림잡아서 대략 비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도 말씀드린 대로 뭐 공대 가면은 그냥 경영학과는 책상만 있으면 되지만 공대 가면 막 시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비도 많이 냅니다. 뭐 다른 데는 뭐 이쪽 미술 분야, 뭐 음악 분야 더 그렇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문과 계통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쭉 비용을 뽑아 보니까 그리피스 대학교에 가서 1년 이제 기숙사, 그 다음에 학비 하면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대학교는 학비 및 기숙사 비용이 대략 3,200만 원 정도. 자, 이 환율 따라 바뀔 수 있고요. 기숙사 좋은 거 쓰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용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먼 프레저 대학교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UMass 보스턴에 가서 여기 기숙사가 새로 지어서 굉장히 좋은 걸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사실 미국 달러가 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호주 환율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미국이랑 이제 또 다른 국가들은 학비 차이가 조금 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정고시 학생들 시험 가능하죠? 자, 바로 전에 슬라이드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호주, 영국, 미국은 됩니다. 호주, 영국, 미국은 되고요. 캐나다 사이먼 프레저 UTP 과정은 안 됩니다. 한국 검정고시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 검정고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요 4개 중에서 SFU를 빼고 나머지는 된다 이 말씀이고요. 다른 데는 된다고 하던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비용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인데 두 가지예요. 한국에서 유학을 갑니다. 호주로 갑니다. 캐나다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미국은 안 돼요. 미국은 아르바이트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은 누구 어디서 뭐 안 되는 건데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어떻든 취업이 안 됩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는 내가 학생 비자, 호주, 영국, 캐나다 대학교 가려면 비자를 지원하시고 신청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고 비자 비용을 내고 비자를 받게 돼요. 학업에서 뭐 대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학생 비자라는 걸 받게 되는데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파타임으로 주에 20시간, 영국도 주에 20시간, 캐나다도 주에 20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하는 학생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대학을 다니는 경우는 대학 과정들은 호주, 영국, 캐나다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거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하죠.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 중에 50% 정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록다운, 셧다운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규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여러분이 또 실제로 출국하셨을 때는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되나요? 요건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비자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호주, 영국, 캐나다는 그 호주, 영국,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PSW가 됐는데 뭐 나라들마다 부르는 명칭들은 틀리지만 포스트 스터디, 포스트 PSW, 포스트 스터디 워크 라이터에서 PSW 뭐 포스트 그레이저 퍼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졸업 후 취업 비자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죠. 그게 호주는 2, 3년, 그다음에 캐나다는 3년, 영국은 2년 동안 준다는 거를 올해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뭐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학을 계획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그럼 몇 년 뒤겠죠. 3, 4년 뒤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취업 비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이렇게 부릅니다. OPT라고 부르고 그 대학교나 졸업하시면 12개월 동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앞서서 처음에 스템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템 과정 같은 경우는 스템에 해당되는 전공으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시면 요거를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메시지가 분명하죠. 이런 거 공부 많이 해라. 우리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뭐 그만큼 또 그런 분야가 취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경력도 쌓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어요.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죠. 영주권이 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취업 비자를 받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를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계속해서 장기간 할 수 있겠다. 미국에는 뭐 HB 타입의 비자를 받겠다. 뭐 그런 거는 그 개별적으로 내가 그 취업한 회사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개별적인 거 빼고 맨 밑에 나와 있는 취업 후 기술 이민이라는 거는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내가 스스로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호주나 캐나다는 법적으로 그런 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기술 이민, 그러니까 스킬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직업군에서 내가 그 해당 전공을 하고 어떤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뭐 간호사다, 뭐 아니면 뭐 공대다 이런 경우는 자격증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뭐 대학 졸업하면 자격증 받게 되시니까 그걸 가지고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해당 어떤 요구 조건이 되시면은 내가 기술 이민으로 그 직종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그럼 자력으로 신청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그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질문 주신 거 답을 드리자면 쉽지는 않아요. 첫 번째 기술 이민이란 말이에요. 기술 이민을 하는 거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호주에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 기술이나 그런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자기 사회에 받으려는 거거든요. 호주나 캐나다는 그 국가 어떤 뭐라 그러죠?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되게 적습니다. 미국이 3억이고 캐나다가 한 3천만 정도 돼요. 10분의 1이죠. 호주는 그거보다 안 되는 2,300만 정도. 그러니까는 나라는 큰데 사람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 젊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특히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 어떤 기술?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의료 관련, IT, 공대 이런 것들이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주권을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취업이 잘 될 전공인가 아닌 전공인가 이게 나중에 취업 전망이 좋은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그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실 때는 지역에 따라 점수 틀리고 뭐 영어 점수에 따라 영어 틀리고 뭐 그것까지는 사실은 지금 이걸 하신다면 지금 이걸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 실제로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6, 7년 뒤일 거예요. 그죠? 졸업하고 취업해서 경력 쌓고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트렌드는 그 기술, 취업이 잘 되는 전공 앞으로 직업 전망이 좋은 전공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영국이나 미국은 안 되나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기술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약하자면 연간 학비 호주 어느 학교 보니까 되게 비싸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적인 학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공립대학교에서
뭐 비슷비슷한 랭킹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아주 대도시 있는 그걸 한 게 아니라 호주도 브리스번, 뭐 캐나다 밴쿠버, 영국도 레스터, 런던이 아니라 미국도 뭐 뉴욕이나 뭐 이쪽이 아니라 보스턴 이런 식으로 뽑은 게 비슷비슷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따져 보니까 미국이 학비나 기숙사비가 가장 높긴 하더라. 그리고 캐나다, 영국, 호주는 되게 비슷비슷한데 왜 호주가 제일 적다고 해놨냐면 호주는 디플로마 하는 전공들의 경우는 학업 기간이 좀 짧습니다. 3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그다음에 학업기간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도 대학은 3년이지만 파운데이션 해야 된다고 치면 캐나다, 영국, 미국은 사실 4년이라는 기간이 같다. 호주도 전공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호주의 최고 멜번대를 가고 싶은데 거긴 디플로마 없습니다. 다 파운데이션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 4년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학업 기간이 호주가 좀 짧을 수 있다 말씀이고요. 졸업 후 취업 비자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캐나다, 호주, 영국 다 된다더라. 기간은 나라마다 2, 3년 정도 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되는데 보통은 1년, 그다음에 스템 전공은 3년 이렇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딱 하나 왔어요. 예. 호주 디플로마로 갈 수 있는 전공은 어떤 게 있나요? 그거보다는 디플로마를 갈 수 없는 전공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플로마를 갈 수 없는 전공은 어려운 전공은 안 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의대, 치대, 법대는 디플로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디플로마 아직 없고요. 그리고 건축이 없고요. 이런 거. 보통 아까 말씀드릴 때 미국에서 프로페셔널 전공이라고 분류되는 좀 어려운 전공들은 대부분 디플로마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에서도 제일 명문이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8대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이 학교들은 보통 다 파운데이션 합니다. 어떤 학교들이 시드니, 멜번대, 호주 국립대 이런 데들은 파운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호주는 간단해요. 내가 좀 가려는 전공이 어려운 전공이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마침 호주에서 제일 좋아. 이런 경우는 시간을 좀 더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는 파운데이션 없이 바로 1학년 수능 점수가 좋으면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그 전공이 맞고 성적이 좋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하면 될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예정보다 좀 준비한 내용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종로유학원에서 이후에 여기 경험 많은 상담원분들이 다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떤 지금 조건 상황에 맞춰서 좋은 내용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다는 또 종로유학원에 문의를 주시고 여기서 전문 상담원분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들 집에 계셨죠, 그죠? 그게 맞겠죠, 집에 계시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상황이 사실은 뭐 이 나라들 지금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또 시간 잘 유익하게 보내셔서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시절이 곧 오면 여러분들 생각한 계획하시는 것들 잘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